나이든 신사는 농장을 구하기 위해 적당한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는 동안 심한 굴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그의 놀라운 변화는 특히 무더운 여름날 은행 직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겸손한 농부인 월터는 눈살을 찌푸리며 지역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땀으로 반짝거리고 노동의 얼룩이 묻어있는 옷차림은 땅에 대한 그의 헌신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의 불확실한 대문은 윤이 나는 바닥에 울려 퍼지며 시골에서 단순한 삶을 살고 있는 고객과 직원 모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경멸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의 쌀 농장에 마음을 담다 땅에 친밀한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유대감, 그러나 가혹한 수확기로 인해 악화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그는 생계뿐만 아니라 제한된 선택권으로 땅과의 소중한 연결을 잃을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적절한 재정 지원이 있으면 농작물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믿고 지역은행에 도움을 요청하고 우수한 종자를 확보하고 아마도 적당한 장비를 현대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월터는 눈에 띄는 불안을 안고 카운터에 다가가면서 햇빛에 흠뻑 젖은 들판과는 다른 세상처럼 보이는 방을 혼자 눈으로 훑어보는 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완벽하게 제복을 입은 직원이 놀라움과 미묘한 불만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는 매니저를 기다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가 앉아있는 동안 풍화된 두 손은 초조하게 얽혀 대화에 열중하고 있는 부유한 고객과 사치스러운 장비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라는 명백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노력이 가상 숫자에 의해 가려진 세상에서 낯선 사람처럼 느껴진 월터는 자신의 농장의 운명이 이 중추적인 대화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버텼습니다. 매 순간 그의 신경이 고조되었지만 그는 조용히 자신의 간청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절실한 필요가 이해되고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에 매달린 지원을 위해 이 대출은 단지 재정 지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의 농장에 대한 생명선을 상징했으며 월터 씨가 농장에 접근했을 때 그가 지구와 맺은 깊은 관계를 상징했습니다. 비서가 들어오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며 입장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남자는 64세의 관리자 사무실로 뒤섞인 땅에 묶인 삶의 명백한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풍화된 얼굴은 끈질긴 태양 아래에서 땀을 흘리며 별을 재배하는 데 셀 수 없이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육체적인 피로에도 불구하고 들판을 잘 아는 사람의 뚜렷한 향기가 삽을 들고 갔습니다. 그의 자세는 조용한 위엄을 유지했습니다. 정신의 증거 형식적인 삶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비서는 달라붙는 향기로 인해 불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그녀는 때때로 그의 작업복에 대한 경멸을 배반하는 불쾌한 눈빛으로 그를 매니저의 영역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월터 씨는 불안의 고통이 그를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외모에 대한 차별과 예의 바른 베니어판 뒤에 얇게 가려진 미묘한 혐오감에 대해 전혀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매니저에 들어갔을 때 그에게 주어진 어떤 편견이나 판단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월감이 물씬 풍기는 중년 남자가 비웃음에 가까운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제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까요? 월터 씨의 말투에는 예의가 넘쳤지만 농부의 어떤 요청도 불편할 것이라는 경멸적인 목소리. 월터 씨는 모든 용기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곤경에 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겸손한 모습에 대한 이야기, 쌀 재배에 대한 그의 확고한 헌신과 악천후로 인한 가혹한 타격. 그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자신의 기술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의 열정으로 그의 목소리는 그를 괴롭히는 초조함을 배반하며 떨렸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 농작물을 회복할 만큼만 말을 더듬었습니다. 나는 때가 되면 당신에게 보답하겠다고 초조하게 약속했습니다. 월터 씨는 희망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다음 쌀을 팔았는데 그의 진심과 간절함이 허공으로 사라져 버릴 것 같았고 매니저가 노인의 속을 파고드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을 때 내가 그 누구에게나 돈을 줄 것 같습니까? 당신은 우리가 자선단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대출을 감당할 수 없다고 관리자가 경멸합니다. 레이던 말이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호기심 많은 시선을 끌었습니다. 월터는 눈물을 삼키며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자신의 땅의 비옥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복과 상환을 위한 그의 진지한 계획. 그러나 그의 말은 그를 둘러싼 편견과 무관심 속에서 피난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월터는 이제 대출 없이도 자유롭게 흐르는 눈물을 간청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지만 관리자는 잠시 고려하지 않고 그를 해고했습니다. 다른 곳을 찾아보라고 제안하는 굴욕적인 태도. 은행은 자기 같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은행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월터 씨, 지금 당장 당신의 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배인은 냉담하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익을 얻느냐 마느냐 뿐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혼자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 없기 때문에 제발 여기서 나가세요. 황량한 얼터 로즈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절뿐만 아니라 마음도 무겁습니다. 그가 은행에서 나왔을 때 그에게 가해진 압도적인 굴욕 때문에 월터 씨는 그를 따라다니는 시선에서 연민과 경멸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가 자신의 상황에 불의와 씨름하는 문턱을 넘을 때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소란스러운 혼합이 그를 휩쓸었습니다. 어찌 이리 무례하냐 속으로 한탄하더니 이제 어떡하나. 구경꾼들의 속삭임이 그에게 음모를 꾸미는 것 같았고 그의 소외감을 증폭시켜 초라한 것처로 돌아가 비인격적이고 차가운 세상에 대한 냉담한 증언. 월터는 집의 친숙한 편안함 속에서 안식을 찾았습니다. 대출 거부뿐만 아니라 소박한 침대에 누워있던 과거에서 되살아난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에 마음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부모님의 논에서 신나게 놀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이제는 어머니의 보살핌과 아버지의 꾸준한 지도 아래 자신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삶은 단순하면서도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어머니가 중병에 걸리자 비극이 닥쳤습니다. 가혹한 추수 시즌으로 인해 가족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된 방금 그를 비웃었던 은행에 필사적으로 도움을 구함. 월터의 아버지도 비슷한 거부에 직면 무엇이든 아버지의 희망을 무너뜨린 냉담한 말을 반영했습니다. 월터는 은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버지의 눈에 새겨진 절망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농작물을 구할 수 없는 압도적인 무력함이나 비극적으로 그의 어머니의 삶을 비극적으로 회상하면서 그의 풍화된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월터는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방의 어둠 속에 있는 그 자신에게는 모든 것이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그 순간의 불의는 그의 과거의 복도를 통해 울려 퍼졌으며 사람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세상에서 수루의 생존을 위해 싸우는 소규모 농부들에게는 거의 변하지 않은 가혹한 현실을 강화했습니다. 그날의 시련뿐만 아니라 손실을 되살리는 감정적 무게로 인해 그는 슬픔과 은행에서 직면한 불의에 맞서기로 결심한 결의로 마음이 무거워져서 잠자기 상태에 빠졌습니다. 월터는 자신이 침묵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가 잠들었을 때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운명은 그의 이야기에서 은행의 삶에 예상치 못한 반전을 가져올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수수한 방을 스며드는 화끈한 직원. 월터 로즈는 무거운 마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부의 아픔은 여전히 그의 마음에 생생하지만 그의 눈은 그가 샤워한 침울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나면 오늘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맹렬한 결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뜨거운 물의 분노뿐 아니라 굴욕의 여운까지 씻어내다 여행 가방에서 값비싼 양복을 입고 고급스러운 롤렉스 시계를 찬 월터는 우디 향수를 뿌리고 센스 있게 세련된 여운을 남겼다. 그는 결단력 있게 겸손한 집을 떠났고 새로운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성공의 상징인 메르세데스를 몰고 문을 닫았습니다. 월터는 은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그를 경멸하며 인사했던 비서에게 들어가자 이제 그의 존재는 관심과 존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전에는 그를 감탄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선생님, 오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태도가 완전히 변했는지 물었습니다. 매니저와 통화하고 싶습니다. 월터는 주저없이 권위 있게 요구했고 그는 따뜻한 환영 인사를 받으며 매니저 사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매니저의 이전 태도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미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매니저는 방문자의 진짜 정체는 알지 못한 채 진심으로 다정하게 물었고
무뚝뚝한 주장으로 월터는 당신이 해고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방은 으스스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직 복구하지 않은 비서마저도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에 멍하니 서 있었다. 당장 이 은행에서 나가길 바란다. 어제 내가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지 않느냐. 월터는 계속 침착하게 감정의 폭풍을 울렸다. 속이 창백해지고 깜짝 놀란 관리자는 마침내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당신은 어제부터 신사였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말을 더듬었습니다. 불신에 가득 찬 나이든 농부의 조용한 자신감은 이제 자신이 은행의 새 주인이라는 사실을 냉철한 태도로 위장했습니다. 내가 일주일 전에 이 은행을 샀다고 밝혔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천둥처럼 군중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방에 있던 모든 직원은 충격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전 호킨이 없는 관리자는 멍청한 충격으로 마비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풀리지 않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신사,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월터는 매니저의 의자에 앉아 차분하면서도 강력한 어조로 말할 때 이미 자신의 지배력을 확립하고 있는 매니저의 불신을 꾸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방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의 어조는 불의의 무게로 무거웠습니다. 그의 과거는 내가 성장했습니다. 쌀알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집에서는 아버지가 바로 이 은행에 서서 당신이 어제 나에게 대했던 것처럼 우리의 수확물을 구하기 위해 대출을 요청하곤 했던 정직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는 수치심과 거절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월터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실망한 매니저는 약한 정당화로 말을 더듬으며 방해하려 했지만 월터는 그를 침묵시키기 위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아니오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머니에게 필요한 보살핌을 받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찾았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대출 없이는 생계를 꾸리기가 어렵고 그녀에게 약을 살 여유도 없었습니다. 은행 주인은 과거의 투쟁에 대한 쓰라린 기억이 물씬 풍기는 목소리를 이야기했고 그 경험은 나에게 필요와 절망의 가혹한 현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추억이 넘쳐나면서 개인사의 무게를 짊어진 월터는 밤낮으로 지칠 줄 모르고 일하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어떻게 모든 가능성에 맞서 빈곤의 잿더미에서 일어섰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 결심으로 모든 장애물에 직면했습니다. 최근 인수한 은행을 포함하여 여러 은행 네트워크를 갖춘 성공적인 사업가 자신이 자란 집으로 돌아온 월터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었는지 깨달았고 이로 인해 그는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자신의 새 기관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외모에 따라 개인을 모욕하려는 연민과 의지가 부족하여 중대한 변화가 필요함을 드러냈습니다. 관리자는 이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며 자리를 지켜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그의 절박한 말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지불해야 할 청구서를 지원해 줄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직장을 잃을 여유가 없습니다. 나는 좀 더 자비롭게 변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가 간청한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나 노인은 자신의 결정에 흔들리지 않고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해고를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 기관에서 탐욕과 향민성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구조조정을 하고 이 은행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모든 것입니다. 관리자의 간절한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구속에 대한 약속과 뒤섞여 눈물을 흘리며 그러한 권위 있는 지위를 잃은 무게를 드러냈지만 은행 주인은 관리자의 필사적인 집착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러한 능력으로 일을 시도하기 전에 절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의 결정을 확고히 유지했습니다. 월터는 자신의 입장에서 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은행 정책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모든 고객의 재정 상황이나 외모에 관계없이 모든 고객에게 공정하고 인간적인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월터는 누구도 남겨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직 관리자가 소지품을 챙겨 떠나려고 할 때 뒤처지거나 무기력해졌을 때 주인의 말의 반향은 기관에 대한 새로운 오류를 신호했습니다.
공감과 연민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지원이 특징인 시대. 이러한 변화는 월터가 그와 함께 수행한 가치의 유산을 존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전 관리자의 해고와 올터의 소유권 가정으로 인해 모든 은행 직원은 처음에는 임박한 변화를 두려워하여 충격의 물결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곧 현 상태가 곧 도전받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호한 노인은 실행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에서부터 그의 윤리적이고 자비로운 비전을 반영하는 새로운 규칙과 정책 FR 회의실이 은행이 진정으로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로 분비자 설립 환경은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착취적이지 않아 차용인이 안심하고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 올터는 장기 근속 직원의 얼굴에 나타난 불신의 표정을 제안했습니다. 인상적이었지만 확고하고 영감을 주는 리더십으로 그들 안에 희망의 불꽃이 불타올랐습니다. 올터가 주도한 혁명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 도구라는 은행의 원래 목적을 활성화하는 데 경영 변화에 대한 소식이 지역 사회를 통해 파문을 일으키며 투기와 기대를 촉발함 이전에 방치되고 굴욕을 당했던 농민 생산자와 소상공인들은 숨을 죽이고 희망을 품고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면서 공정성과 존엄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사람들은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농민들의 지친 얼굴은 이제 수천 명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빛났고 한때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던 가족들은 안도감과 격려를 얻었습니다. 은행은 장벽이 아니라 대신에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진보를 향한 여정.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소유주인 올터가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구호가 되었습니다. 올터. 이 놀라운 변화의 설계자는 지역사회에서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지혜와 친절에 대한 그의 헌신은 단순한 재정적 성공을 넘어섰습니다. 진정한 분은 성격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열망에 있습니다. 노인의 비전적인 전망과 자비로운 마음은 재정적 번영과 사회적 책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속적인 유산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이제 또 다른 유사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 탐욕에 사로잡힌 냉담한 남자가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와 그녀의 5자녀를 집에서 내쫓는 무자비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개입하여 예상치 못한 진실을 폭로하자 은행가는 감정에 휩싸여 무릎을 꿇고 눈물 잼마가 문간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자비를 구하며 절망에 빠진 표정. 제발 알프레드 씨, 우리는 갈 곳이 없어요. 제 아이들은 어리고 제가 혼자 키우고 있어요. 감정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알프레드 씨 도시에 잠시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빚에 대해 굽히지 않는 태도로 유명한 은행원은 그녀에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반년 동안 모기지 지불을 소홀히 하셨습니다. 미스 제머나는 그런 태만함을 용납할 수 없으며 그가 말한 어떤 공감도 없이 절박한 제머. 최근 남편을 잃고 안정을 되찾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SBS를 통해 설명하려 했으나 알프레드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내가 모든 어려움에 공감한다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것이라며 차갑게 선언했다. 가슴 아픈 장면이 펼쳐졌을 때 무관심으로 울려 퍼지던 젬마의 이웃들은 구경꾼들이 그녀의 곤경을 애도했습니다. 그녀는 10세와 8세의 13세 쌍둥이 아들 5명과 6개월 된 아기의 어머니로서 이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청년들에게 수많은 시련을 겪었고 돌보는 간호사와의 결혼 생활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렸던 고인이 된 남편, 이제는 함께 퇴거 위기에 처한 가정. 그들은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젬마가 막내 아이를 안고 있는 동안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자 그녀의 남편은 자선 사업을 위해 인근 마을로 떠난 가족에게 비극이 닥쳤고 팀의 버스와 관련된 비극적인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여러 인무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 이후로 가족의 초석이 된 젬마는 근처 학교의 시간제 교사로 일과 일을 병행하면서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분투했고 엄마는 최저임금을 받고 출산 휴가로 돈이 거의 없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젬마는 은행가의 비타협적인 위치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족의 기본적인 필수품을 충족시키기 위해 희망이 희미해지는 것처럼 보였고
그녀는 앞에 놓인 일에 대해 걱정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젬마는 집 밖의 긴장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삶을 안정시킬 시간을 더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알프레드 씨, 돈을 모을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제가 빚을 모두 갚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대출기관이 전화해서 퇴거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모두가 돌아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구겨진 환한 양복 입은 남자가 앞으로 돌진했다. 그는 헐떡거리며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 여자는 퇴거시킬 수 없다. 알프레드는 그 남자가 마크라는 것을 즉시 알았다. 그의 자신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알프레드는 마크의 갑작스런 등장에 당황했지만 알프레드의 통신은 마크의 손에 의해 뒤집어졌다. 마억의 진술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엘프리드가 자신이 소유한 3개의 지역은행을 관리하는 타운의 새로운 은행원으로 취임했던 때로 2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엄청난 부를 얻었지만 엘프리드는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냉정하고 계산적인 성격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나는 후원자가 아닙니다. 나는 유인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는 종종 상사로서 관대함을 제안하면 짜증을 내며 거의 자비를 베풀지 않고 요구하고 적대적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번화한 도시에서 여러 은행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과 고객 모두 그는 자신의 저택의 광대한 공간에서 고독을 완화하기 위해 작은 마을에서 위안을 찾았지만 탐욕과 경직성에 대한 그의 평판은 빡빡한 환경 속에서만 커졌습니다. 그가 재정적 경직성과 동의어가 된 공동체는 두려운 인물 모두 존중되었지만 그날 마크의 계시는 은행가의 조심스럽게 구축된 이미지를 산산조각내고 공동체 내에서 그의 인식을 영원히 바꾸었으며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엘프리드의 성격의 측면을 드러냈습니다. 30년 전 그가 35세였던 알프레드는 현저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결혼했고 그의 아내와 깊은 사랑에 빠졌고 그들의 유대는 공격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그들이 아이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끝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난소 문제를 고려하면 진정한 기적입니다. 매달 임신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임신은 희망의 등대였고 딸 헬레나가 태어난 부부에 대한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으로 삶을 불어넣었습니다. 소중한 어린아이 그들의 세상은 우상처럼 보였지만 꿈은 실현되었지만 운명은 한때 행복했던 가족에게 잔혹한 반전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주말 그들은 평온함을 찾아 산장으로 여행을 떠났고 그들도 모르게 세 가족이 소중한 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한 무리의 범죄자들이 그들의 여행에 지쳐 그 운명적인 밤을 위해 극악무도한 행동을 계획하면서 은밀하게 그들을 미행하고 있었고 와인 몇 잔의 잔소리를 듣고 부모는 도적들이 은밀하게 오두막에 침투하는 순간 다가오는 위협을 알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요람에서 나온 아기는 잊혀지지 않는 침묵과 괴로운 공허함을 뒤로하고 다음 날 아침 부모는 딸이 없다는 끔찍한 현실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헬레나 맙서사, 헬레나 어머니의 비통한 울음소리가 한때 행복했던 집에 지금 숨어있는 곳을 꿰뚫었습니다. 숨막히는 슬픔 그들이 사랑하는 딸을 미친 듯이 찾아 헤매는 동안 끔찍한 진실이 그들을 냉혹한 힘으로 덮쳤습니다. 그들의 절박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소리는 황량한 환경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들의 탄원은 곧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범죄자들은 헬레나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몸값을 요구하는 연락을 취했고 필사적으로 은행가는 구했습니다. 딸과의 재회를 바라며 기꺼이 그들의 요구에 굴복했지만 그들의 요구를 충족한 후에도 범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수년 동안 위로할 수 없는 슬픔에 휩싸인 해체된 가족을 남긴 채 부부는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마음을 괴로워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끈질긴 추격에도 불구하고 딸의 운명을 알지 못하는 가차없는 고뇌 그들의 노력은 가장 어두운 시간에 위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알프레드 노련한 변호사이자 수사관인 마크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잃어버린 딸을 함께 찾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에 그들은 지칠 줄 모르고 모든 단서를 통해 콘드 알프레드는 딸의 운명을 알 수 없었고 날이 갈수록 희미해지는 희망에 매달리게 되었고 안달루시아라는 먼 마을의 고아원에 납치된 후 비극적인 방향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거절과 외로움으로 방해받는 그녀를 위해 상상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의 조롱과 잔인함을 견디며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청소년기 백은 깊은 포기감으로 인해 부담을 느꼈고 헬리너는 입찰에서 고아원의 경계를 벗어나 자신의 길을 개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5세의 그녀는 아직 공식적으로 그곳을 떠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는데 혼자 모험을 하고 자원도 없이 여행을 떠났지만 그녀는 식당에서 설거지, 화장실 청소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을 이어갔다. 학업을 마치겠다는 꿈을 붙잡고 있었지만 엄청난 교육 비용으로 그녀는 학교 쓰레기 더미에서 회수한 버려진 책의 페이지를 넘기며 흔들리지 않는 결심으로 자신을 교육하기로 결심하고 적절한 나이에 도달하여 자신의 학습 경로를 구축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무시하고 지역 대학에 지원한 그녀는 수년에 걸쳐 교육학 프로그램에 합격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갈망했던 사랑과 관심을 어린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안과 교육을 찾는 헌신적인 유치원 교사로 꽃을 피웠습니다. 이제 그녀는 일을 하면서 양육을 받았고 자비로운 간호사와 만나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우정은 깊은 사랑으로 발전했고 결국 그들은 그녀가 항상 함께 상상했던 가족을 이루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운명이 어떻게 되든 5명의 자녀를 세상에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병원 임무 중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5번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녀는 5자녀를 혼자 키우는 힘든 일에 직면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젬마는 오랫동안 잃어버린 알프레드의 딸로 밝혀졌습니다. 교사로서 적은 월급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제공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녀는 집값을 제쳐두었지만 절망의 순간에 무자비한 은행가로부터 무자비한 퇴거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수년간 끈질기게 수색을 벌인 끝에 젬마의 과거가 밝혀졌습니다. 마크 수사관은 마침내 그 운명적인 말로 알프레드의 잃어버린 딸을 발견했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은행가는 땅바닥에 부서진 모습으로 전락했습니다. 그가 퇴거시키겠다고 위협했던 젬마는 자신의 딸이었다는 폭로 헬리너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그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제머를 가리키는 변호사는 제머가 그녀의 인생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수십 년 후 엘프리드가 거주하기로 선택한 도시인 루시어로 그녀가 어떻게 끌려갔는지 그녀의 과거에 대해 밝혀낸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얼굴에서 흘러내립니다. 그 사람은 내 아버지입니다. 그녀는 마침내 세상에서 그녀의 위치를 이해하고 속삭였습니다. 감정으로 떨리는 그녀의 목소리, 그녀는 놀라서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은행원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수십 년의 사랑을 담은 움직임, 그녀의 아버지의 심장 박동이 자신을 세게 누르는 것을 느끼며 후회와 고뇌를 담은 움직임. 젬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엄숙하고 굽히지 않는 뱅커는 그 순간 사라져서 부서진 아버지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제 딸의 품에서 위안과 희망을 찾고 있는 그는 무관심과 관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지켜보던 이웃들이 갑자기 알프레드와 젬마의 강렬한 개인적인 장면에 빠져들게 되었고 시간은 멈춘 것처럼 보였고 그들은 행복, 놀라움, 슬픔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년 동안 고통받고 떨어져 있던 슬픔 끝에 그들은 다시 만났어요. 오, 내 딸 감사합니다. 은행가가 흐느껴 울며 그들을 다시 모이게 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한 스카이 마크에게 감사를 표하며 수년간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마침내 퍼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알프레드에게 자신의 노력의 결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딸과 아내를 잃은 후 비통함과 탐욕으로 잃어버린 구원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가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을 재건할 2번째 기회를 얻었고 젬마에게는 그것은 계시였습니다. 무자비한 은행가로만 알려졌던 남자의 딸이라는 현실이 그녀를 압도했고 딸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부활한 것은 마치 수년간의 고뇌와 슬픔이 사라지고 이제 막 함께 쓸 준비가 된 새로운 장을 드러내는 것 같았지만 젬마와 그녀의 아버지의 화해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젬마는 예상치 못한 폭로와 은행가의 진심 어린 사랑 표현에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강제로 쫓겨날 뻔한 상황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엘프리드가 인생의 충격적인 경험으로 인해 성향이 형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영혼은 뿌리 깊은 비통함과 시간이 지남에 따른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젬마는 단호하고 타협하지 않는 뱅커의 겉모습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잃은 아버지의 상한 마음을 들여다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사랑과 이러한 욕망이 그녀의 마음 주위의 벽을 부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알프레드는 5명의 손자를 만나고 딸과 다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가족을 다시 볼 수 있는 행복,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그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분노하고 탐욕스러운 남자에서 낙관적이고 감사하는 개인으로 망상 주민들은 그의 변신에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보기 시작한 지역 사회에 퍼진 오랫동안 잃어버린 딸과의 재회에 대한 가슴 훈훈한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은행원의 또 다른 측면 마감일과 지불을 더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게 된 사람 그는 연민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으며 더 이상 모두가 알았던 냉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프리드가 더 이상 은행 업무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사회를 돕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더 공평하고 실용적인 지불 일정을 연장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빚을 탕감했습니다. 그의 변신은 낙한 효과로 도시 전체가 더 행복하고 더 격려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머는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의 사랑과 지원으로 그녀의 아이들과 함께 속하게 된 것은 그들로부터 압류당할 위기에 처했던 집이 이제 가족의 단결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프레드의 삶의 이 새로운 단계는 그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그녀를 내 사랑을 찾았다고 선언할 축복이었습니다. 그의 배우자 나는 마침내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는 그가 겪은 모든 손실에도 불구하고 젬마와 그의 손자들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부와 권력에 대한 그의 욕구는 사라졌고 대신 그의 가족을 부양하고 보호하려는 진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은행원이 아니었고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부모이자 이제 두려움보다는 숭배로 그를 존경하는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시간포.